유추여행이 소개해드릴 여행 코스 베스트 10은요, 가평에서 즐길 수 있는 유럽, 뿌띠 프랑스, 이탈리아 마을, 스위스 테마파크가 있고요, 청평호의 아름다움을 100배 즐길 수 있는 곳, 가평 크루즈나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를 타고 입도하는 남이섬과 자라섬이 있습니다. 가평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침고요 수목원, 가평 레일바이크, 호명호수, 명지폭포와 하늘다리, 문학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그럼 가평 여행 출발합니다. 가평에는 유럽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가 3곳이나 있죠. 뿌띠 프랑스, 이탈리아 마을, 스위스 테마파크가 그곳입니다. 먼저 뿌띠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뿌띠 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이 있는 입구 앞 주차장입니다. 입장료는 네이버 예매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탈리아 마을과 뿌띠 프랑스 둘 다 보실 경우는 이탈리아 마을부터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탈리아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뿌띠 프랑스 바로 위에 2021년에 개관한 이탈리아 마을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속 주인공 피노키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을 주요 컨텐츠로 하는 국내 유일의 이탈리아 문화 테마파크입니다. 건물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뿌띠 프랑스와 청평 호반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진짜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피노키오의 모험관, 다빈치 전시관, 베네치아 마을, 토스카나 지역의 전통주택을 모티브로 한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네치아 마을을 재현한 곳 같으네요. 그 배 밑에 호수에 물 좀 부어놓지. 여기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는 시간대별로 공연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피노키오의 모험관입니다. 저는 이 경관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탈리아 마을의 모습, 그리고 청평호와 어우러지는 이탈리아 마을, 프랑스 마을의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1시간가량 소요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요 입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뿌띠 프랑스입니다. 뿌띠 프랑스는요, 프랑스 거리를 거닐고 있는 듯 프랑스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프랑스 테마파크죠. 뿌띠 프랑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고 여전히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특히 곳곳에 예쁜 포토존이 많아서 예쁜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연인과 가족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여기는 메종드 마리라는 마리의 집과 방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을 상류층의 가구들을 인테리어 해놓은 마리라는 여인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곳이라네요. 그냥 프랑스 집이 아니라 마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마리라는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온 느낌이 듭니다. 프랑스의 한 길거리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요. 여기는 프랑스의 전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창밖으로 한번 내다보세요. 진짜 프랑스의 한 가옥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느낌이죠. 여기도 원형 공연장이 있네요. 1년 뒤 나에게 혹은 너에게 편지를 쓰고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 서비스도 있네요. 이렇게 뿌띠 프랑스 전체를 천천히 걸으면서 프랑스에 와 있는 듯한 예쁜 사진을 찍고 관람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파르코디 프랑스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입구입니다. 입장료는 8,000원이고요. 이용시간은 9시에서 18시까지입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주제로 만들어진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는 스위스에서 보고 느낀 아름다운 숲과 마을,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를 경기도 가평의 청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스위스풍의 건물들과 다양한 테마를 통해 재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진짜 스위스 같네요. 제가 갔다 와봐서 알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들은 대부분 실제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거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마구 들어가시면 안 되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스위스에 살고 있는 느낌이겠네요. 여기는 중간 지점에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 옆에 스노우 포토존이라는 이색적인 곳을 만들어 놨어요. 더운 날에도 눈을 만져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놨네요. 여기는 양목장인데요. 스위스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듯이 아기 양이 목장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귀엽습니다. 이렇게 가평 속의 유럽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새로 생겨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평 크루즈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평 크루즈는 북한강 유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크루즈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여정입니다. 여기는 가평 크루즈가 출발하는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가평 마리나 선착장입니다. 여기는 대합실 및 매표소고요. 가평 마리나의 2층과 3층에는 카페와 식당이 있습니다. 가평 크루즈의 이용요금은 이렇고요. 운항 코스는 가평 마리나에서 출발해서 1시간 후 남이섬에 도착하고 2시간 후 남이섬을 다시 출발해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마리나에서 자라섬으로 입도하는 코스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마리나의 루프탑이고요. 마침 크루즈가 운항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가 아주 예쁘게 생겼죠. 전기로 움직이는 유람선이라고 하네요. 선상에서 이용객을 위한 낭만적인 공연도 있고요. 가평 크루즈와 남이섬을 묶어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남이섬이나 자라섬에서의 시간이 남이섬은 2시간, 자라섬은 1시간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드니까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라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고 해서 자라섬이라는 이곳은요, 남도, 중도, 서도, 동도의 4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핑 레저존인 서도에는 오토 캠핑장 레저 시설이 있고요. 페스티벌 아일랜드 존인 중도에는 재즈 페스티벌이 아주 유명합니다. 에코 힐링 존인 남도에는 꽃 페스타가 아주 유명한 야생화 단지가 있죠. 저는 남도의 꽃 페스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는 봄꽃 페스타도 열리고요, 가을꽃 페스타도 열리는데 둘 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입장료는 7,000원이고 5,000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 줍니다. 이 영상은 가을꽃 페스타를 찍은 것이고요. 봄꽃 페스타는 5월에서 6월에, 가을꽃 페스타는 9월에서 10월에 열린다고 하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연인, 가족들을 위한 포토존들이 질비해 있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죠. 게다가 꽃들이 질비해 있으니 오감이 모두 즐거워지는 곳이죠.
꽃놀이를 와도 좋고요, 산책을 해도 좋고요, 액티비티를 즐겨도 좋은 자라섬입니다. 자라섬과 자라섬 꽃 페스타였습니다. 이번에는 가평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평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탑승장입니다. 남이섬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곳이죠. 배를 타고 남이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 와이어를 타고 자라섬이나 남이섬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용요금은 남이섬으로 바로 들어가는 패밀리 코스가 49,900원이고요. 하워에서 자라섬으로 간 후 자라섬에서 남이섬으로 모터보드를 타고 들어가는 어드벤처 코스가 52,900원입니다. 섬에서 나올 때의 선박비용과 남이섬 입장료가 포함된 가격이죠. 저기 보이는 것이 자라섬이고요. 이 영상은 하워에서 지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자라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저는 남이섬으로 바로 들어가는 패밀리 코스를 신청해서 남이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촬영 시 갑자기 렌즈가 고장이 나서 화면이 선명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요. 자, 이제 3, 2, 1 출발! 비명소리가 연신 나옵니다. 집 와이어는 언제 타도 정말 즐겁죠.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 정말 끝내줍니다. 좀 더 오래 타고 싶었는데 1분 30여 초 만에 금방 끝나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집 와이어를 타고 남이섬에 입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이섬입니다. 집 와이어를 타고 내리는 지점이 바로 배 타고 들어오는 선착장과 아주 가까운 곳이네요. 남이섬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 가본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죠. 외국인들도 한국 여행에서 꼭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죠.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가 있어서 집 와이어를 타고 내려온 흥분을 가라앉히러 들어왔습니다. 북한 강변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음료와 베이커리가 아주 좋습니다. 남이섬의 주소는 춘천이라서 춘천 여행에서 소개해야 할 듯 싶은데 남이섬에 들어가기 위한 배 선착장과 집 와이어가 가평에 있고 남이섬은 춘천의 여행지들과는 좀 멀기 때문에 남이섬의 여행은 가평 여행 코스에 넣어서 일정을 짜는 것이 좋겠죠. 섬에 공작새와 토끼를 방목하여서 중간중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남이섬은 다녀온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산책로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이섬 강변에 있는 산책길이 아주 좋더라고요. 군데군데 펼쳐지는 나무 숲길들이 너무나 멋있고 힐링이 됩니다. 젊은 분들은 알랑까 모르겠네요. 겨울연가 메타세콰이어 길.
숲길의 나무 터널도 참 멋있습니다. 남이섬을 좀 더 편하고 낭만 있게 즐길 수 있는 미니 기차도 있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니 고맙네요. 불 들어온 것도 저녁이 되어 조명이 들어오니 더욱 운치가 살아납니다. 나갈 때는 배 타고 나가야죠. 초저녁의 분위기에서 배를 타고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와이어를 타고 입도한 남이섬 여행 마쳤습니다. 난 치기 없네 나. 이번에는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갑니다. 아침고요 수목원은 잣나무 숲이 울창한 충령산 자락에 조성된 수목원으로 1996년에 개원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죠. 관람 코스를 소개해드리면요, 고향집 정원에서 야생화 정원, 침엽수 정원, 하늘 정원으로 올라가서요 자작나무 길을 걷고 달빛 정원으로 넘어온 후에 하늘길을 따라서 아침광장, 스트림 정원, 그리고 정한제, 한국정원을 들려서요 제2의 오두막 정원, 화경정원, 드라이가든, 그리고 카페에서 잠깐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문제정원을 통해서 구름다리를 건너고 나오는 코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만나는 곳은 고향집 정원입니다. 말 그대로 고향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정원이네요. 고향집 정원을 지나 만나는 다리를 건너게 되면요 야생화 정원이 나옵니다. 야생화 정원의 뒷길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손마루라는 야외 무대가 나오고요. 그 뒤에는 침엽수 정원이 있습니다. 침엽수 정원을 지나 하늘 정원에 오니까 예쁜 꽃들이 잘 식재돼 있어요. 하늘 정원을 지나 자작나무 길을 걸어보고요. 자작나무 길에서 달빛 정원으로 넘어오면요 하얀색의 작은 예배당이 꽃들과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핫한 포토존이 되니까요 여기서 꼭 사진 찍으시고요. 달빛 정원에서 아침광장 쪽으로 내려오는 하늘길에는 하늘을 찌르는 듯 낙엽성 사이로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꽃군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늘길 따라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스트림 정원이 나옵니다. 스트림 정원의 바로 옆의 전망대에서 하경 정원을 바라보니까 빨리 가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오른쪽에 흙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고즈넉한 한옥이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정한제입니다. 정한제의 바로 옆에는 서화연이라는 한국 정원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가장 멋있고 좋더라고요. 사진 찍기에도 가장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고요. 개구리들의 울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기는 제2의 오두막 정원인데요. 영국의 코티지 정원 양식으로 여름에 가장 멋지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사계절 내내 항상 꽃으로 가득하다는 하경 정원입니다. 드디어 왔네요. 사계절 내내 펼쳐지는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드라이가든을 지나면 카페가 나오는데요.
정원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아주 좋은 곳이죠. 문제 정원을 지나면 구름다리가 나오는데요. 요즘 출렁다리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이 다리도 출렁거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고요 수목원 리뷰를 마쳤습니다. 입장료는 이렇고요. 전체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호명호수공원을 가보겠습니다. 호명호수는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호명산 해발 535m 지점에 조성된 인공호수로서 가평 8경의 하나로 속하는 곳입니다. 한국 최초의 양수발전소인 청평양수발전소의 상부에 양수발전을 위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인공호수로 면적은 47만 전제곱미터라고 하네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으로 호명호수까지 갈 수는 없고요. 경춘선 상천역에서 30-4번 버스를 타고 가거나 호명호수 제1, 제2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역시 30-4번 버스를 타고 호명호수로 가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5분 정도만 올라가면 호명호수 공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호수 주변으로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수려한 산세와 드넓은 호수가 아름다운 경관을 빚어내는 곳이죠. 자전거를 빌려서 호수를 즐길 수도 있고요. 전동차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네요. 저는 튼튼한 발도 뭐 하겠습니까?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걸어서 즐기는 것이 최고죠. 호수 주변으로 조성된 공원을 덜레덜레 걸으면서 주변 경관을 즐기며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기분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호수를 만들었네요. 이 댐 위에서 바라보는 호명산 아래의 풍경이 정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Leave me stranded, I know how to handle it all on my own. I'm alone, I'm alone, I'm alone. Leave me stranded, I know how to handle it all on my own. 여기는 호명호수를 반바퀴 정도 돌았을 때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내려다보는 청평 호반과 호명호수의 경관이 멋지다고 하는데 저는 시간상 그만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꼭 가보세요. 호명호수 공원은 4월부터 호수가 얼 때까지 보통 11월 말까지 개방되고요. 개방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가평 레일바이크입니다. 자라섬 가까운 곳에 가평 레일바이크 승차장이 있는데요. 이 레일바이크는 가평에서 출발해서 경강역을 경유해서 돌아오게 되는 가평 레일바이크가 있고요. 경강에서 출발해서 가평 레일바이크 근처에서 회차해서 돌아오는 두 가지 장소가 있으니까 여행 일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에는 김유정역에서 출발해서 돌아보게 되는 김유정 레일바이크도 있습니다. 가평 레일바이크 이용요금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고요. 레일바이크가 인기가 많아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남은 자리에 한해 현장 발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내지 내기 1순위 획도 없죠. 레일바이크를 탑승하러 갑니다. 이 레일바이크는요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다른 곳의 레일바이크보다 한결 수월하게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힘이 덜던 만큼 주변 풍경을 더 많이 보고 즐길 수 있죠.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북한강 철교를 지나는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여기서부터 강원도 지점이 춘천이야. 가평과 춘천의 경계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춘천이라고 하네요. Desde pequenino que eu sei que o amor perdura. Basta ter carinho. 중간중간 나오는 나무 터널을 지나는 풍경이 참 좋고요. 지나가는 길에 조명으로 치장을 해놓은 느티나무 터널의 모습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Tua casa, deixa que o carinho seja o beijo de uma flor.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강역에서 출발해서 가평역 방면으로 가는 경강 레일바이크 손님이고요. 저희도 경강역에서 들려서 이 길로 돌아오게 되겠죠. 벚꽃이 필 무렵이면 너무나 아름답다는 벚꽃나무 터널 등을 지나서 경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Amolece a dura ingratidão. 폐간이역의 정치가 정겨운 경강역에서 20분 정도 쉬면서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Sei que o amor perdura. 휴게실이라고 Basta ter carinho e compreensão. Basta ter carinho e compreensão. 출발. 다시 출발을 해서요. 왔던 길로 돌아오고 가평 레일바이크의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엔 가평의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명지산, 명지폭포와 구름다리, 하늘다리를 가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이끈리 주차장을 치고 오시거나 명지산 입구에 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군립공원 이쪽으로 가면 승천사 하늘 구름다리가 있는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왔죠. 승천사 갔다가 구름다리 건너서 계곡길로 가는 이렇게 이쪽 길이 아니라 이리 와서 데크로드로 해서 하늘다리 명지폭포를 보고 오는 코스를 다녀오겠다 이거죠. 들으셨죠?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산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따라 오르면요, 명지 계곡을 계속 끼고 오르게 되는데요. 걷는 내내 나무 그늘의 시원함과 계곡물의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더위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출발한 지 5분 만에 승천사 일주문이 나왔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만 오르면 금방 승천사가 나오게 되죠. 주차장에서 딱 10분 걸었는데 승천사가 나오네요. 저 앞에. 당황하네. 승천사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담한 사찰입니다. 요즘 많은 사찰들이 산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규모를 마구 늘려가는 사례가 많은 것과는 달리 무소유를 솔선수범하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사찰이더라고요. 네 말이야. 저분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승천사에서 5분만 올라가게 되면 구름다리가 나오는데요. 구름다리는 대단한 다리는 아니고요. 여기서 쭉 가면 임도길이고요. 요 다리를 건너서 데크 산책로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밑에 이렇게 데크 산책로를 이용하게 되면은요, 숲속길을 시원하게 계곡과 가까이 계곡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요, 데크길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걷는 내내 계곡과 나무 그늘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더운 여름날에는 이 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드디어 다리가 보여요. 아, 이거. 와, 또 높은 데 있네. 데크 산책로를 따라서 40분 정도 걸으니까 하늘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구름다리와는 달리 다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하늘다리 바로 옆에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저기서 바로 명지폭포를 볼 수 있는 곳이죠. 하늘다리. 바로 옆에 전망대가 왜 있냐면 바로 저 녀석이 명지폭포입니다.
높이는 10m밖에 안 되지만 물의 수량이 많아서 떨어지는 힘이 좋아서 보기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명지폭포는 이렇고요. 하늘다리 바로 옆에 이렇게 명지폭포로 가는 계단이 있어서 내려갔는데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건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저 높은 곳에서 기껏 힘들게 내려왔더니만 보이시죠? 계단이 가파른 거. 기껏 내려갔더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식빵만 연신 외치고 왔네요. 폭포 근처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보니까 폭포 근처로 갈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완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길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시기 전에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임도길을 이용해서 내려가는데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데크 산책로보다 빠르고 쉬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명지폭포와 승천사, 구름다리, 하늘다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운악산 출렁다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악산은 좀 전 지도에서 보신 것 같이 가평과 포천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거의 포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가는 운악산 출렁다리와 등산로 입구가 가평군 조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차료를 받습니다. 카드는 안 되고요. 현금으로만 2,000원을 받습니다. 운악산 등산로 입구에 왔습니다. 바로 옆이 예쁜 카페가 눈에 띄네요. 2023년 7월에 운악산 출렁다리가 개통했다는 현수막이 보이고요. 등산로 입구를 지나자마자 현등사 일주문이 나왔습니다. 일주문이 나오니까 금방 현등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뭐죠?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분이 뒤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한번 내려가 봤어요. 계곡물이 아담하네요. 등산로 입구에서 10분, 15분 정도만 오면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 다소 가파르죠. 낑낑대고 올라와서 보니까 전망이 끝내주기 시작하네요. 다리 위에 올라가면 전망이 더 멋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드디어 다리 옆에 올라왔습니다. 상징물 옆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어주고요. 전망대에서 다리와 함께 전체 풍경을 스캔해보니까 정말 전망이 끝내주네요. 힘들었던 계단은 싹 다 잊어먹고 올라오기를 잘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다리를 걷다가 풍경이 너무 좋아서 다리 중간에 한동안 넋놓고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무섭다. 출렁다리답게 많이 출렁거리는 느낌도 스릴이 있어서 아주 좋고요. 저 앞에 보이는 운악산의 산세가 참 멋있습니다. 운악산은 화악산, 관악산, 감악산, 송악산과 함께 경기 우악에 속하는 산수가 아주 수려한 곳으로 망경대가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잠시 숨 좀 돌리고요. 다리를 건넌 뒤 나오는 왼쪽 이 길로 내려가게 되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리로 올라와서 출렁다리를 건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 내려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현등사인데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는 바람에 아쉽지만 현등사는 리뷰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산했습니다. 문학산 출렁다리를 다녀오는데 전체 소요된 시간은 1시간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산 출렁다리를 마치고 내려왔네요. 가평여행 베스트 10 코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럽에 온 듯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즐거운 문화여행, 청평호와 북한강의 자연을 벗삼아서 즐길 수 있는 오감여행,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여행, 사계절 내내 즐거운 가평여행, 아무 때나 떠나보시죠. 감사합니다.